네, 이제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 전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한 거에 대한 연수로 생각을 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선 전문적으로 되겠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따른 특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네요. 기사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재의 하중이나 힘의 전달 경로, 그리고 그에 따른 특성, 그리고 이제 구조물이 정정 구조물인지 부정정 구조물인지 그런 걸 판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처짐하고 처짐량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구조 역학입니다. 근데 이제 구조 역학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재료입니다. 강제랑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목 구조, 뭐 벽돌 구조 이런 식으로 다 있죠. 그런 재료들마다 다 특성이 있죠. 근데 그 재료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생기죠. 변형이 생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뭐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막 이런 것들, 단면 2차 반경, 뭐 단면 상승 모멘트, 단면극 모멘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재료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강구조나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특징이 있는데요. 구조역학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암기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암기해야 될 거는 퍼센테이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재료역학도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이제 설근 콘크리트 구조나 강구조 같은 경우에는 시기, 실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나 그런 것보다 실험식에 관한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무조건 이제 그 문제의 조건처럼 힘을 주거나 그런다고 해서 재료들 값이 그렇게 똑같이 나올까요? 실험식에 의해서 똑같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구조에서 그렇게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최고값과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평균값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철근 콘크리트도 그렇고 강구조도 그렇고 뭔가 다 계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건 기술사 내용이긴 한데 에폭시 도막 계수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철근 콘크리트나 그런 것들에 다 조건이 또 다 나눠져 있어요. 수치가 다르고요. 그렇다면 그 수치가 그대로 다 똑같느냐? 아니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료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공에서도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날씨의 변화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도 똑같죠.
설계는 그렇겠지만 날씨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그대로 강도를 유지한다는 건 그 값대로요. 실험식 값대로. 그대로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험식이 있는데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더 깊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있죠. 실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좀 이제 짧게 3개월 동안 다녀갔지만 느낀 점은 너무 많았어요. 먼저 건축기사의 일반적인 이제 구조, 차원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통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는 X축이랑 Y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수직이랑 수평으로요. 근데 우리가 직접 이제 건축 이제 구조 설계를 하면 공간적 개념이 되죠. Z라는 높이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3차원으로 돼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꼬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좌표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마이다스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 도구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힘의 이해가 정말 많이 필요돼요. 이게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설계를 했어도 이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부재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이게 제가 막 잘못하다가 그런 적도 있거든요. 이게 구조 프로그램만에 진짜 규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2차원과 3차원 개념의 좌표 그것에 대한 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휴직 개념으로 잡히고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예,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책만 봐도 그래요. 책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학원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학원 2번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에서 설명을 하는 게 뭔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학원 입장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학원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학원 입장도 어쩔 수가 없는 게 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 기사를 따기 위한 거지.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건축 기사를 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구조는 또 되게 또 좀 설명이 좀 덜 하죠. 자세한 게 좀 덜 할 거예요. 왜냐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점수가 좀 짜죠. 솔직히 점수가 막 20점 최대여야 20점이니까. 근데 저는 구조 이거 공부하는 걸 진짜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실기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실기 떨어지고 다시 필기를 공부했거든요. 그때 아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정도를 맞을 테니 구조만 죽어라 파봐야겠다. 마침 그때 수학도 관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체감이 달라요. 아니 제가 이거는 제가 경험한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진짜 체감이 달라요. 그때 막 몇 점이었지? 55점? 60점? 그렇게 간당간당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19개 맞더라고요. 20개 중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실기에서 그때 59점으로 떨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기 때 시험 봤을 때는 친구가 그랬어요. 야, 너 실기 이제 2년 차 했는데 떨어졌는데 공부 안 할 거냐? 안 할 생각 있냐고. 그런 식으로, 안 할 생각이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저는 당당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때 시공회사를 나오고 시험 기간이 15일 남았거든요. 근데 구조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미 떨어질 걸 저는 예측을 했어요. 갑자기 공부를 한다는 것도 이게 공부도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이번에 떨어지겠구나. 다시 필기부터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아니, 나 그냥 계속 할 건데? 그러니까 친구가 오히려 놀래더라고요. 아니, 이미 이거 떨어질 건 난 다 예상하고 있었어. 다시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필기 붙인 다음에 실기를 공부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야, 이제 필기를 붙였는데 실기 한 번에 붙이려면 학원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니요, 저 학원 안 다니겠습니다. 갑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는 좀 우려가 좀 많으신 거죠. 또 시간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떨어지고 나면요. 학원 2번 다녀봤고 하니까 포인트는 어차피 보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저한테는 그때 구조가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도 절대 무시 못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때 독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구조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맞으니까 예상 점수가 7, 80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구조는 물론 점수는 짜요. 짜긴 짜는데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아시면 이 구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이제 구조는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구조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기초 수학을 모르세요. 제가 이런 걸 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 막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구조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 답변을 좀 대부분 해드렸어요. 한 100개에서 200개? 그 정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특징이 딱 보여요. 그 점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첫 번째로 기초 수학을 일단 몰라요. 예를 들자면 뭐 사칙연산 다 아시겠죠? 사칙연산 다 알고 거기다 이제 계산 순서 반복이 이제 사칙연산이니까요. 그리고 연립방정식 그런 거, 그리고 이항하는 거, 그리고 비에 관한 거, 거기에다 이제 가장 어려운 구조 비전공자에게 가장 어려운 삼각함수.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힘에 대한 원리를 알면은 그게 쉽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쉬워요. 기사에서는 쉬워요. 근데 원리를 잘 모르세요. 그게 두 번째 제가 답변을 100개, 200개 드리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 근데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구조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넘기고, 그러고 나서 또 보고, 그렇게 반복하면 될 것이다. 예, 그냥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나왔을 때의 조건이죠. 근데 실기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면요. 그러면은 암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구조는 이제 뭐 20점밖에 안 되고 알아야 알아야 할 양도 겁나 많고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알면 원리를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구조를 공부를 할 때 한 2, 3개월 잡았어요. 왜 이렇게 방대하게 잡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글씨가 좀 엉망진창이지만 먼저 알아야 할 과목이 너무 많아요. 구조역학 같은 경우에는 힘, 그러니까 수직 수평 모멘트에 관한 걸 알아야겠죠. 재료역학 같은 경우에는요. 압축, 인장, 응력, 그리고 세장비, 뭐 여러 가지 단면에 대한 개념으로 잡혀 있죠. 그 재료역학을 알아야 강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질을 이용해서 재료역학적인 면도 조금 들어가는데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그대로 끝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구조역학적으로만 보자면 이 기초 수학을 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이 기초 수학을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분수, 뭐 사책연산, 연립방정식 이항하는 거 그런 것들이요. 구조역학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정전구조물이랑 부정전구조물의 판별인데요. 이걸 모르면요. 문제를 푸는 방식을 모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정전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지? 힘의 3평형식이잖아요. 수직 하중은 0이고 수평 하중은 0이고 모멘트 하중은 0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게 뭐냐? 전제. 전제를 책에서 잘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린 겁니다. 책을 욕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책도 어쩔 수 없어요. 학원도 어쩔 수 없어요. 학원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에요. 전제라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힘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조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정전 구조물도. 단순보, 캔틸레버, 내민보, 갤버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라멘 구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하중을 받는 특성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가? 구조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뭐 등분 포화중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단순보 같은 경우에 그 만약에 1m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분의 1 지점만큼 2분의 1 지점에 그 힘의 합력을 받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긴 한데 알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건축 기사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자유물체도를 알면 정정모에서는 웬만한 풀이는 가능할 수 있어요. 기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사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과년도에서는 나오긴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뭔가 책의 내용도 빠져있는 내용이 한두 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을 이제 혼동시키게 하는, 이게 오기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어렵게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정정구조물도 이제 트러스가 있고, 그 트러스에 따라서 이제 반력들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설명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그리고 부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엔 다르죠. 물론 이제 정전 구조물보다 힘이 더 있어요. 힘이 더 있는데 더 어려워요. 왜일까요? 힘, 그러니까 받치는 힘이나 그런 힘들이 더 과잉돼서 더 많이 있어서 받칠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서 더 버틸 수 있는데 왜 계산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힘의 3평형식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적용할 수 없는 이유도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기초 수학에서 뭔가 따라줘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비전공자 분들께서요. 만약에 미지수가 3개인 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미지수 3개를 구할 수 있을까요? x, y, z를? 힘들 겁니다. 물론 x, y, z가 같이 있는 식으로 2개라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환이라는 걸 하게 되면 미지수가 2개인 걸로 그대로 되거든요. 그럼 그 미지수 2개는 무한정으로 되겠죠. 왜냐하면은 1, 0이면 반대로 0, 1일 수도 있잖아요.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정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려워요. 네, 뭐 그런 점이 되게 어렵죠. 중요한 원리는 이 탄성 곡선 미분 방정식인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에 따른 일반식도 있거든요. 이거는 미분 적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보에 대한 힘들 그런 것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캐치하기가 쉬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상일의 원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원리가 들어간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게 또 더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요.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 그죠? 이걸 만약에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단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단원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단원을 알려면은 앞에 있는 단원을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죠.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재미도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일단 구조는 여기까지는 되겠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7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하네요. 7월 달에 만들어서 이제 기초 수학 같은 걸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분께서 그래도 처음에 제가 그냥 글로 썼거든요. 글로 썼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너무 그 아무것도 이제 아시지 않는 분한테 너무 이렇게 과하게 좀 포장을 해서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시선을 낮췄어요. 그래서 기초 수학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상을 만들고. 이제 기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미분적분만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기사에서는. 기술사에서는 겁나 많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구조역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영상을 이해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이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기술사 말고도 또 다른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도 다른 분들도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생겼어요, 갑자기. 한 6월? 많은 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예, 일단 그 구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비전공자 분들께서는
구조를 만약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면 가능한 한 길게 잡으셔야 된다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문제는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하면, 저 같은 문과도 지금 구조기술사 공부하고 있는데, 그죠? 끈기를 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게 일단 쉽지는 않을 거고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영상을 마칠게요. 너무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반응이 좋으면 다른 영상도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